21살이시고요. 마른 체형에 어릴 적부터 유산소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중학생 시점부터 점점 아픈 빈도가 늘었고 작년 7월 말에 평소와 같이 러닝을 뛰었는데 그날따라 무릎이 많이 아파서 CT를 찍어봤습니다. 결과는 양쪽 무릎에 물이 조금 차 있었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무릎에 대한 문제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병원에서 많이 놓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건데 나이가 지금 21살이에요. 근데 아프게 된 시점이 중학생 때부터잖아요. 그럼 이게 14살, 15살 때부터 아팠다는 건데 지금 통증을 호소한 지가 5년, 6년 막 이렇게 되신 거거든요. 정말 오래된 거, 7년? 막 이렇게 된 건데 이 정도면 만성 통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심해지면 퇴행성 관절염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제 회원님 중에서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유산소 운동을 하라 그랬대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했대요. 근데 더 악화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릎이 아프고 하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관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걸 가지고 유산소 운동을 가지고 관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유산소 운동에 대한 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사람마다. 그렇죠? 누구는 10의 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누구는 2의 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실 텐데 10의 강도를 하실 거면 그 10에 대한 안정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릎뿐만 아니라 고관절이 됐든 발목 관절이 됐든 그런 관절에 대한 안정성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내 강도보다 더 높게 해버리면 그때 관절에 대한 무리로 가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막 퇴행성 관절염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발전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통증이고 만성 통증이신 거거든요. 이 케이스 자체가 정상적으로 쓰였어야 될 근육들이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으면서 보조로 쓰였어야 될 근육이라든지 이런 협력 근육들이 더 과도하게 사용이 되면서 그 근육이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근육들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 근육이 어디 있냐면 발목 아니면 엉덩이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발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발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동차로 비유했을 때 타이어 같은 존재예요. 지면에 직접 맞닿는 곳이고 처음으로 지면에 닿는 곳이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충격에 대한 흡수를 어느 정도 해준 상태에서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들이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발목에 대한 기능도 정말 낮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발목을 둘러싼 근육들이 제대로 사용이 되었을 때 이런 충격 흡수가 가능한 건데 아마 높은 확률로 발목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발목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엉덩이를 또 말씀드리면 이 엉덩이 관련된 이 고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 엉덩이뿐만 아니라 사실 앞쪽에는 뭐 장요근이라든지 뭐 이런 근육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결과적으로 고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근육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자동차의 서스펜션 역할을 합니다. 발목은 타이어에 대한 역할을 해주지만 고관절에 대한 근육들은 서스펜션, 이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사용이 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무릎으로 갑니다. 발목이라든지 고관절에 대한 충격 흡수를 제대로 못했을 때 생기는 피해자는 얘입니다. 웬만하면은 발목이라든지 아니면 고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하셔가지고 충격 흡수를 최대한 해주신 상태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러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강화해야 될 근육이 어떤 거냐면 이런 근육들입니다.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있는 정경골근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지 않지만 뒤에 있는 그냥 종아리 근육 있잖아요. 그런 근육들이 굳어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마사지볼 치면은 제가 지금 마사지볼을 항상 지금 언급을 하는 이유가 근육 자체가 엄청 탄성이 좀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고무줄이 중간에 꼬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탄성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럼 꼬여 있는 걸 풀어야 탄성이 좋아지겠죠? 그걸 꼬은 거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든지 뭐 운동을 했을 때 운동에 대한 효율이나 힘에 대한 효율이 훨씬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마사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눌러봤을 때 아프다. 똑같은 강도라는데 여긴 유독 아프네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단 풀어요. 풀어야 제대로 쓰여요. 제대로 쓰기 위한 준비 단계가 마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초씩 풀면 됩니다. 한 3세트 정도. 그리고 엉덩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엉덩이도 무릎이랑 발목 안 좋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이 엉덩이 근육도 사실 마사지를 좀 눌러보시고 아픈 곳 있으면은 거길 위주로 최대한 풀은 다음에 이 엉덩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엉덩이 운동하라 그러면 어떤 거라냐면 힙 어브덕션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엉덩이 운동하라 그러면은 이런 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운동이 맞아요. 이게 엉덩이 운동이 맞는데 대신에 이 엉덩이 운동이 지금 이 사람은 무릎 관절이 아픈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무릎 관절이 아픈 이유가 뭐예요? 지면에서 뭔가 이 운동을 했을 때 아픈 거죠.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지면에서 운동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게 열린 사슬, 그러니까 발바닥에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고 체중을 부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무조건 기능이 좋아지려면은 지면에 맞닿아 있는 상태, 내 체중을 지지한 상태에서의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운동을 가지고 지면에 대한 이런 힘이 상승하지가 않아요. 이 힘이랑 지면에서 할 수 있는 그 기능적인 힘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근육으로 뭐 어느 정도 근육을 깨우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약간 워밍업 형식으로 얘를 조금 펌핑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면에 대한 운동을 했을 땐 효과가 더 좋을 수는 있다. 대신에 이걸 했다고 해가지고 지면에 대한 힘이 강해져가지고 무릎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이러기에는 사실 충격 흡수에 대한 능력이 올라가거나 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기보다는 한 발로 지면을 서서 원레그 데드리프트라고 하잖아요. 아마 이런 운동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발로 하기는 사실 처음부터 이런 동작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A 말고 B의 형태로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고 엉덩이 힘이 들어오는 게 인지가 됐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천천히 엉덩이 힘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형식으로 A의 동작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동작을 추가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엉덩이 운동을 하시면은 엉덩이뿐만 아니라 사실 한 발로 버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무릎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이 운동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운동 자체가 좀 약간 멀티예요. 엉덩이 관절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가 되고 어느 정도 무릎에 대한 안정성 확보도 당연히 되고요. 왜냐면 허벅지 힘이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목에 대한 안정성도 당연히 확보가 됩니다. 발목 주변 뭐 이런 종아리 쪽에 당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하시면서 발목에 대한 안정성 확보도 충분히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원레그, 이 한 발로 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무릎 관련된 이런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통증이 있어가지고 사연을 좀 보내주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영상 댓글 써주시거나 아니면 DM으로 저한테 정말 자세하게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안 쓰면은 저도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뭐 동작이라든지 아팠을 때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아프다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사연 제출할 때 필요한 정보는 지금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 나이, 성별, 직업, 증상 및 기간, 그리고 병원 치료 경험 이런 것들 써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직접 분석해 드릴게요.